2026년 일본에서 달라지는 것. 이번엔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4월부터 자전거에도 이른바 청색 딱지, 즉 반칙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자전거 위반은 대부분 주의나 계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부터는 위반 내용에 따라 금액이 명확히 정해진 반칙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보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는 이른바 나가라운땡, 우리말로 하면 보며 타기는 무려 12,000엔 하나로 약 1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주행하거나 우산을 쓰고 타거나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달리는 행위 역시 모두 5,000엔의 반칙금 대상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비슷합니다. 자전거인데 이렇게까지? 하지만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와 어린이 보행자 비율도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자전거 사고는 속도보다도 전방 주시 태만, 스마트폰 조작, 주변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전거를 더 이상 느슨하게 봐주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명확한 교통주체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청색 딱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반칙금으로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단속과 관리는 일본 경찰청이 담당합니다. 즉 겁을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관리 수단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실제 단속은 일본만큼 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자전거를 타거나 이어폰을 끼고 주행해도 현장에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아직 드문 편입니다. 대신 한국은 다른 방향을 선택해왔습니다. 바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자전거 도로는 하천변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길게 이어진 구간이 많고 출퇴근이나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반면 일본은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절대적인 길이는 한국보다 많지 않은 대신 일반 도로의 차로 일부를 자전거 통행 공간으로 쓰거나 속도와 규칙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인프라를 대폭 늘리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도로 환경 안에서 규칙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전거 사고가 나면 경찰 판단 기준상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단속과 사고 처리는 경찰청이 담당하지만 일상적인 단속 강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자전거를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보고 규칙과 책임을 먼저 강화했고 한국은 자전거를 생활이동 수단으로 보고 도로 환경을 먼저 만들어 왔습니다. 같은 자전거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벌금부터 시작이고 어느 나라에서는 도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